홍원빈과의 동행은 마감했다. 2025 시즌 끝 무렵 기아 타이거즈를 떠나 은퇴한 우한 홍원빈의 피칭 영상이 지난 10일 트레드 어슬레틱스 X에 게시돼 관심을 끌었다. 그는 포심 최고 97.2마일, 156km를 기록하며 변치 않는 강속구 능력을 과시했다. 홍원빈은 지난 가을 구단에 먼저 은퇴 결심을 전했다. 미국에서 스포츠 비즈니스를 공부하러 간다는 뜻을 밝혔고 기아도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렇게 떠난 그가 다시 공을 던져 실내에서 156km를 기록할 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그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지든 기아와의 관계는 종지부를 찍었다. 그의 빠른 공이 아쉽긴 해도 기아엔 여전히 주목할 만한 투수들이 있다. 특히 이번 시즌 기아 마운드에서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을 가진 선수들이 몇 있다. 2023-2024 FA 기간 장현식의 보상 선수로 합류한 우한 강효종 24, 2024-2025 FA에서 박찬호 보상 선수로 들어온 우한 홍민규 20가 대표 주자다. 강효종은 현재 상무에서 병역 의무 중이며 6월에 제대한다. 지난해 상무에서 10경기 2패, 평균 자책점 7.88에 머물렀다. 홍민규는 데뷔 시즌인 작년 20경기에서 2승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59를 기록했다. 두 선수 모두 아직 갈 길이 멀다. 강효종은 당장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수 없다. 하지만 홍민규는 140km대 후반 포심과 준수한 체인지업 평가를 받는다. 올해 바로 불펜에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여름 NC 다이노스에서 트레이드된 김시훈과 한재승에게도 이번 시즌은 사실상 새로운 출발이다. 김시훈은 9위가 NC 시절 선발로서 보여줬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확실히 1군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재승은 기아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구 기회를 가졌다. 140km 후반대의 빠른 공과 훌륭한 슬라이더를 갖췄으나 안정성이 부족했다는 점이 흠이었다. 기아는 이번 시즌 중반기에 곽도규가 토미존 수술 재활을 끝내고 복귀할 예정이다. 여기에 황동아도 2년 만에 완전한 건강을 되찾아 돌아온다. 지난 시즌 말미에 잠재력을 드러낸 신인 김태형과 이도현도 대기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합류한 4명의 선수 중 단 한두 명만제 역할을 해낸다면 기아 불펜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속구가 빠르면 물론 좋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기아 불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유망주 한 명을 아쉽게 놓쳤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숨은 보배들이 제값을 해낸다면 예상보다 뛰어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가 FA로 팀을 떠난 박찬호의 보상 선수로 두산 베어스의 우한 신인 홍민규를 선택했다. 일부에서는 1군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나 즉시 전력이 되는 야수가 아닌 막 데뷔한 신인을 뽑은 이 결정에 파격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기아의 팀 상황과 홍민규가 보여준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파격이 아니라 매우 당연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두산의 두터운 선수층을 감안하면 기아의 판단은 까다로웠다. 김대한, 김민석 같은 최고급 외야 유망주가 풀렸더라면 고려했을 것이며 박찬호의 공백을 채울 내야 자원도 검토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선수 20인 명단에서 주전급 선발 투수나 확실한 주전 유격수를 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외야수는 우선 스프링 캠프에서 신인 김민규가 두각을 보이고 있고 위즈덤 대체 외국인 선수 역시 외야 위주로 물색 중이다. 중견수는 김호령, 우익수는 나성범이 버티고 있다. 결국 기아의 관심은 팀의 가장 시급한 불펜 투수이면서 미래 가치가 뚜렷한 유망주로 집중됐다. 즉시 전력이 되면서도 앞으로 몇 년간 마운드를 책임질 젊은 투수. 그 교집합에 홍민규가 존재했다. 기아는 일단 중간 개투 자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시즌 중 최원준, 이호성을 내주고 김시훈, 한재승을 데려올 만큼 불펜이 취약한 팀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 두산 신인 투수 중 최민석과 함께 1군에서 가장 탄탄한 성적을 낸 홍민규를 놓칠 수 없었던 이유다.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 아니라 이미 당첨 징후가 보이는 복권인 셈이다. 홍민규는 데뷔 첫 해부터 프로와 국제대회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 4월 키움전에서 데뷔 첫 세이브를 거둘 때 3이닝을 막으며 보인 위기 대처력. 그리고 5월 롯데전에서의 데뷔 첫 승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프로 1군에서 20경기 33.1이닝 2승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59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은 12.2이닝 2.13의 평균 자책점으로 팀에 크게 기여했다. 선발 기록을 제외하면 구원 투수로서 상당한 수준의 피칭을 했다. 비록 기아 상대로 한 선발 데뷔전에선 3.2이닝 6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했지만 그 경기를 빼고 보면 더욱 그렇다. 특히 최근 개최된 제31회 아시아야 우선수권대회 슈퍼라운드 한일전에서의 피칭은 기아 스카우팅팀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엔 충분했을 것이다. 홍민규는 일본을 맞아 6.2이닝 무실점이라는 빼어난 투구 내용을 기록했다.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 게다가 1점 차의 팽팽한 승부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제구와 멘탈을 보여줬다는 점은 그가 중요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투수의 기질을 지녔음을 증명한다.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일본에게 승리한 것은 무려 10년 만의 일이었다. 그만큼 당시 홍민규의 투구는 관심과 평가가 높았다. 이번 선수 지명은 기아 구단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도 연결된다. 기아는 지난해 조상 후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을 상대팀에 넘겼다. 우승을 위한 도박이었지만 유망주 육성 측면에서는 상위 라운드 선수 확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민규의 영입은 그 공백을 채우는 수단이기도 하다. 홍민규는 프로에 입문한 후 공의 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직 평균 구속은 더 향상되어야 하지만 최고 속도는 148km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다. 제구력 또한 신인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다. 아름다운 투구 폼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투구 동작이 거친 선수는 이를 교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투구 폼이 좋은 선수는 단지 힘만 더 붙여도 구속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미 기아에는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성영탁도 그렇고 신인 김태형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5km 이상의 구속 증가를 이루어냈다. 기아 구단은 이번 시즌에 데뷔한 신인이지만 지금까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탁월한 제구력을 갖추고 있어 장기적으로 선발 투수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직구의 수직 변화량이 평균 이상이며 체인 지업의 완성도도 높아 앞으로 투수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은 아쉽다. 그러나 기아는 아쉬움에 빠지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기아가 원했던 것은 불펜의 안정성을 즉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3에서 4년 후에는 팀의 핵심 마무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투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아는 보상 선수 시장에서 고를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를 가져간 것이다.